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당선인들이 내세웠던 공약으로 공통된 것이 있다면 바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특자도 추진과 관련해 당선인들이 말한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가 박지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의 이재강 당선인 역시 토론회를 통해 경기 북부와 의정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온전한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와 의정부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5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동두천 양주 연천갑 정성호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꼽았고 당선 인터뷰에서 관련 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의 독자성과 발전을 지향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첫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을 김성원 당선인과 포천 가평 김용태 당선인 역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법 등을 발의해 개발이 더딘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해 새로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용태와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가 개헌하면서 바로 즉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박지혜, 이재강, 정성호, 김성원, 김용태 이 5명의 당선인들은 모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당선인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내년 3월 의정부에서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의정부시와 대한컬링연맹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빙상도시 의정부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2025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의정부 일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은 실내 빙상장과 컬링 경기장을 갖춘 의정부는 세계대회를 치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빙상장을 컬링장으로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컬링장은 연습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장과 연습장이 동시에 한 곳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국가의 경기장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의정부시와 대한컬링연맹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장과 떨어진 곳에 머무는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통 등 운영 전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쉽게도 의정부에 호텔이 없어서 그분들이 현재로는 고양시에서 호텔을 이용을 하고 우리 의정부시에 낮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의정부시 곳곳에 둘러보시면서 불편함 없도록 하고요. 2025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는 내년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13개국 약 300명의 대회 관계자가 기간 동안 의정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다리 및 배수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쯤 남성 시신을 발견해 수사 중입니다. 시신은 알몸 상태로 부패가 진행된 모습이었는데 유관상 외상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공약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가시티 서울은 이번 총선 여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수도권 승부수 공약입니다. 김포 등 일부 경기 지역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하반기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 통합이 확실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샷법으로 경기 분도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해당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약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김포와 고양, 하남, 구리시 등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에서 여당이 이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원샷법을 약속했던 한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 내용을 넣어 발의했던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면은 행정구역 개편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담론인데 이걸 선거 앞두고 몇 개월 만에 애초에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저는 이번 기회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공약전으로 펼쳐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지자체장의 의지와 주민 호응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협의를 요청하는 지자체와는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간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자료를 보면 2015년 792만 원이었던 두 지역 간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가격 차이는 2017년 1,121만 원으로 벌어졌고 올해 2,261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됐고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가 작년과 올해에는 2.3배를 유지 중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 2.3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기준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을 보면 서울 4,040만 원, 경기와 인천은 1,779만 원으로 서울이 2,261만 원 비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 내용 중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부정 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 공급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부정 청약이 7건, 또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적발 사례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인천시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유치 전에 본격 돌입합니다.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공모 마감일인 오는 19일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인천시 실국 본부장과 각 구군 부단체장 등이 모인 유치 지원 전담반 회의를 열고 유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인천시는 신청서를 통해 무역 투자 등 에이펙이 추구하는 3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유 시장은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에이펙 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나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부산시가 빠지면서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련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구 규련동 306-1번지 1원 규련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규련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1,425세대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는 규련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15일자로 완료돼 환지 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일대를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2024년 역사문화생태관광융합 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등 4곳이 개발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김포 애기봉 생태공원 일대에서는 김포 북부 관광지를 해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소풍 프로그램과 애기봉의 역사와 생태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억식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공인의 근무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시는 소공인의 제조 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 및 홍보 확산을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 환경 개선과 제품 개발, 기술 혁신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인 스페이스 인천 누리집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공공건축 설계 공모는 홍보 부족과 자료 유실 등 관리체계 미흡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시는 설계 공모 통합 누리집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인천은 인천시를 비롯해 각 군구가 진행한 과거 설계 공모 자료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모와 향후 진행 예정인 사업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설계 공모 참가 등록부터 질의응답, 작품 심사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스페이스 인천을 수상작 전시 등 인천시 도시건축 정책과 디자인 등의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탑승 시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된 비콘과 이용객 스마트폰 간 무선 통신을 이용해 승하차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인데요. 탑승객이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별도의 카드 접촉 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결제가 이뤄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